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부터 강의까지 한 번에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반장님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월요일장에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 전반적으로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0.47% 오른 채로 2,58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0.53% 오르면서 879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나와줬습니다. 기관이 2,298억 원어치, 외국인이 125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인 반면 개인이 홀로 2,247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나왔네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양상입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583억 원어치, 외국인이 1,423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개인이 홀로 1,499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 0.20% 오르면서 49만 4,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자체와 함께 올라주긴 했지만 면세점 등 중국 소비 부진 여파에 LG생활건강 주가가 속절없이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죠. 오늘 또 장중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관련돼서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LG생활건강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1% 줄어든 1조 8,366억 원, 영업이익은 18% 정도 감소한 1,778억 원으로 각각 추정하고 목표 주가들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LG생활건강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랐던 종목도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루닛인데요. 루닛이 개발한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이 일본 보험급여 가산수가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종목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14% 넘게 뛰더니 마감가는 21.24% 오른 채로 17만 2,4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이렇게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시장과 이 강의 내용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실 저희 반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수 반장님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반장님 월요일 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이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월요일 좀 걱정을 했는데 스타트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과 외인이 같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지금 2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상승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떨어지는 하락이 멈췄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코스피보다 훨씬 더 추세가 좋아서 추세선 위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적인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현대건설 6.5조인가요? 예, 6.5조 플랜트 사우디에서 수주를 했다는 것 때문에 아침에 역시나 상승세가 좋았지만은 오후장 돼서 빠지는 모습이었고 AI 의료 관련한 루닛 대장으로 해가지고 그 관련 종목이 뭐 상한가도 간 종목도 있었고 또 한 두세 종목 정도는 20% 이상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AI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락이 멈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반장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QR코드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용수 정확히 반장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번호 샵 0082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내용란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저희 상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저희 반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즐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24시간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반장님이 알찬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반장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21선 매매와 그다음에 급등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시작해 주시죠.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매매. 우리가 이제 21선 매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20일 이평선 매매죠. 우리가 추세 매매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급등주 매매, 그다음에 급등주 매매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잡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급등주를 포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포착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강의를 갖다가 한 거를 갖다 좀 AS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항상 특징주, 뉴스에서 특징주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큐렉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이렇게 드린 걸 보면 척추 경목, 척추 로봇 수술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를 갖다가 지금 9시 50분에 받은 거 그러니까 처음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시 54분에 한 번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시간이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시 54분에 한 번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특징주라고 해서 뉴스가 나온 거는 자, 3시 3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 시간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걸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지금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 차트가 안 나오네요. 네. 예. 자, 죄송합니다. 네. 요거를 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 큐렉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스를 찍어보면 자, 분봉을 봤을 때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여기 첫 번째 자리였고요. 요 자리였고 자,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정보를 드렸을 때는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뉴스가 뜬 다음에 3시에 뉴스가 뜬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지만 얘네들에 보면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선침해를 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 그러니까 빠른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정보를 갖다가 늦게 받고 들어가 버리면 지금처럼 특징주라는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손해가 날 수 있다. 요즘은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종목들의 움직이는 게 상당히 뉴스에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튀었다 죽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면 종목들이 별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뉴스가 뜨면 순간적으로 튀었다가 여기서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방으로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왔을 때 특히 특징주 같은 거에 뉴스가 나왔을 때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노란톡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이러한 특징주 이 뉴스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많았다면 요즘은 이 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량을 갖다가 던지는 그러한 우리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해보면 10종목 중에 한 8종목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 참.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22평선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이평선 매매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책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1이평선 매매입니다. 21이평선 매매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추세선이라는 게 추세를 돌렸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서 추세선 매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21선 매매를 할 때, 자,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매매라는 거는 종가의 평균, 물론 이제 바꿀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종가의 평균, 즉 한 달 동안, 예전에는 이제 뭐 지금은 한 달이 아니지만 보통 이제 20일이 한 달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20일 동안에 종가의 합, 그러니까 종가를 쭉 해서 20일 이평선 종가가 위에 있으면 20일 동안에 종가에 쭉 매수를 한 사람이 수익이고, 만약에 21 이평선 밑에 있으면 20일 동안에 산 사람들이 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선을 갖다가 돌파를 하면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21선을 돌파한 다음에 종목을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 초보 투자자들은 21선 위에 있는 종목만 가능하면 하시면 훨씬 더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저점에 있는 종목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빠질 때, 주가가 빠지게 되면 계속 주가가 하방으로 빠지면 여기서 언젠간 오르겠지. 그러고 또 사고, 또 떨어지면 여기서는 언젠가 오르겠지. 지금 이렇게 매매하면 잘못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죠. 야,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1층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 2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추세가 계속 무너지면서, 여기에서 추세선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올리려면 여기서 아주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지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개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20선 위에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1선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시간. 자, 실시간으로 21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종목,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종목을 보는 게 첫 번째 매매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건 검색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종목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실시간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21선, 오늘 종목을 정리합니다. 21선 위에 있는 종목, 21선 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20일 매매법이 될 거고, 아니면 21선을 갖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자,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21선을 갖다가 통과를 한 다음에 완전히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갈고 여기서 이제 살짝 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21선을 충분히 지지하고 여기서 올라올 때, 이때 다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확실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은 저점도 다지고 21선도 추세도 돌리고
저점도 다진 다음에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급등하는 종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매매를 이용을 하시는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움직임 나오는 것들 보면 네, 추세가 자 21선 매매 자 돌아가는 것들 잘 보겠습니다. 차트가 안 돌아가네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진산업이라는 차트인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세 번째 매매죠. 자, 첫 번째 21선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살짝 눌려주는데 여기가 핵심이죠. 네,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자, 요것도 자, 여기가 핵심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선을 돌파한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눌려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면 21 이평선 근처에서 여기서 계속 모으시면 돼요. 거래량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추세를 먹을 수 있다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오늘 21선을 돌파한 종목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만약에 그게 힘들다. 그리고 매일매일 차트 그러니까 매매하기 힘들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요 매매법이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물론 뭐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을 짧게 잡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할 때 이 이평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 네. 움직임이 나올 때 요 선 있잖아요. 요 선. 지금 이게 이제 22평선인데 빨간색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이거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실시간으로 잡을 수만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21평 올라온 종목들 리스트를 쭉 보고 그 중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나 아니면 거래량이 이 종목은 내일도 갈 것 같다. 그런 종목을 찝어가지고 그 다음날 매매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매매법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말씀드렸던 세 가지 매매법을 한꺼번에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조건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 검색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종목을 발견하고 종목을 찾고 종목을 갖다가 고를 때는 이 조건 검색식을 잘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관리 종목, 우선주, ETN, 스펙 이런 거는 좀 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에 보면 주가 이동 평균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서 쭉 보면 여기에 가격, 이동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21이평선을 사용하는 거니까 21이평선을 해놓고 자, 시가는 21이평선 밑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시가는 21이평선 밑에서 움직이는 걸로. 그 다음에 종가는 21이평선 위에 같이 움직이는 거. 종가가 위에 올라와야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같은 걸로 해서 추가를 해놓고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21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21이평선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종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반대로 해놓으면 여기서 시가가 되고 떨어지는 종목을 잡겠죠. 근데 우리는 떨어진 종목은 안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저점에서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고 작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조건을 조금 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범위는 우리가 거래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보시면 1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10만 주 정도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요거 그냥 바로 하죠. 예, 그냥 거래량이 지금 하나, 둘, 셋. 자, 10만 주로 해서 추가를 해주면 거래량을 갖다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매매를 하다 보면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을 들어가서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들어가더라도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내가 매수한 다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정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주가 범위를 갖다가 정하는데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1,000원부터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냥 2,000원부터 보세요. 어차피 싼 종목보다는 좀 비싼 종목이 좋으니까 10만 원 밑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자, 올라오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자, 실시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을 해보면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 자, 올라오는 종목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으로 해서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자,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21선 위로 막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요것도 봐도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좀 올라온 종목들 보면 뭐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네페스나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 다음에 마크로젠 같은 종목도 실질적으로 오늘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거, 이런 종목도 차트 이쁘죠. 자,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쭉 움직임이 계속 하방으로 빠지다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여기서 움직임이 시작되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갈지 여기서 내일도 이렇게 양봉을 만들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여기서 살짝 약간 눌렸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 양봉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돌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일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자, 조건 검색에다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주가 등락률을 갖다가 일봉에서 2%짜리나 3% 이상으로 하나만 놓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러한 조건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실시간으로 띄워놓고 보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띄워놓고 보시면 종목들이 움직임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우량주들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 우량주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한국전력도 이제 바닥 찍었나 보네요. 한국전력도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뭐 무브넥스나 이런 거는 거래량이 좀 적죠. 그냥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계속 밀리다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모텍,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는 종목. 물론 얘는 지금 거래량이 좀 적게 터진 상황이죠. 그죠? 거래량이 적게 터진 상황이라서 조금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거래량까지 체크를 한다고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진 종목들을 주로 고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되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2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배신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추세를 지금 다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추세를 언제 매수를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언제 들어가면 되냐. 그러면 저는 딱 들어가는 거 정해진다고 봐요. 여기서 보면 추세 돌아오는 이때쯤. 그죠? 물론 여기서도 일단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시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21선 돌파를 하고 추세를 돌파를 한 다음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다시 살짝 내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22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수 타임. 여기서 매수를 하면 자, 손절 라인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72,400원 지금 삼성전자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럼 72,40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어디서 손절을 잡으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1선이에요. 21선이 밀리지 않으면 가져가시면 되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21선 같은 경우는 아마 평균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올라올 거거든요. 살짝 올라오면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조금 확대를 해보면 지금 요 이평선이 쭉 같이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일 양봉이 뜬다 그러면 이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음봉을 만들어가지고 이 하방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라인을 갖다가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손절은 우량주라고 삼성전자라고 손절을 안 잡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장이 엄청나게 좋은 장이죠. 지금은 장이 좋은 장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9만 원대 이상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 위에 보면 스타트 8만 원대부터 손절 안 잡고 그러니까 안 잡으신 분들은 지옥을 한번 맛보신 거죠. 그죠? 네. 자,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종목을 하시던 가능하면 이렇게 21선을 올라오는 종목을 하시라.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1선 매매. 자,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비어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것만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추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급등주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 매매법,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오늘 보여드려야지 그러고 가져온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캔들 볼륨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옆으로 뚱뚱해지죠. 위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는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옆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적을 때는 아주 작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점점 옆으로 이게 밀려가면서 점점점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래서 캔들 볼륨 차트, 즉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캔들 볼륨 차트를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를 잡기 위해서 급등 종목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급등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주식은 무조건 내가 상 가격보다 올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 실시간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잡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뭐 하방으로 떨어지는 종목,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하방에서 떨어지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당해보면 아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일수록 항상 상승하는 종목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봐라.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적으면 내가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어치 샀는데 실제적으로 호가가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가 매수세가 많아야 되는데 매수가 뭐 조금,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조금씩 있으면 내가 매도를 쳐버리면 그냥 하방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테마로 묶여 있는 종목이 좋다. 그 다음에 이슈나 뉴스,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뭐 특징주도 괜찮고요. 특징주 뉴스도 괜찮고, 아니면 특징주로 안 뜨더라도 뉴스나 아니면 정보로 도는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급등 종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종목을 찾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차트를 열어놓고 보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급등을 할 거야. 그러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급등을 하면 그때 여기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매매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트를 항상 열어놓고, 근데 차트를 열어놓더라도 여러 종목을 동시에 못 보죠. 많아야 한 3-4종목? 그 정도를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조건 검색식.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받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노란톡에서 정보를 받는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인해 가지고 정보를 받긴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빨리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첫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HTS에 나오는 뉴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임 나오는 거를 한번 보면, 자, 급등하는 종목은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차트를 열어놓고 눌림목을 기다린다. 이거는 이제 급등 종목이,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요즘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 차트를 잠깐 먼저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EDGC나 비스토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비스토스 같은 경우도 뉴스 받아서 요건 아침에 일찍 상한가를 갔지만 큐렉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걸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꼭 이렇게 하방으로 한번 밀어버리죠. 이 정도는 되게 양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카페24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급등주는 일단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놔라.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네. 특히 꿈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꿈비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 밀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오전장에 엄청나게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거는 별로 안 빠졌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빠질 때, 지금 많이 빠져서 실제적으로 30%나 이런 것도 지금, 이건 안 빠졌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을 무시하지 말고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네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이 밑으로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죠. 살짝 올리는 척 하다가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요걸 잘 이용을 하시면 급등한 종목
처음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1 매매법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예, 어느 정도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급등한 다음에 양봉으로 해서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예, 요 저점과 고점의 반 정도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양봉이 올라오면 매수한다, 뭐 요런 것들, 그런 걸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루닉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떨어지고 있으면 음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고점, 저점 찍고 이게 반이라고 했죠. 2분의 1. 이게 2분의 1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점, 저점 나누기 반.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물론 모든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카페24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살짝 눌린 자리거든요. 눌린 자리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20선 만든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조건식을 좀 만들어 볼게요. 급등 패턴을 조건식으로 만드는데 조건식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고요. 조건에 걸리는 종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건을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건식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만든 조건식으로 장중에 이제 이렇게 화면 올라오는 걸 갖다가 캡처를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종목들은 뭐 하겠지만 실제 여기 동원금속 같은 거나 동원금속이나 PJ메탈 같은 거 얘는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뽑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문에서 이제 조건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 검색을 갖다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에서 요거는 정리를 해 놓으세요. 저장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급등주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1분봉을 보게 됩니다. 1분봉에서 어떤 분들은 좀 짧게 보는 분도 있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1분봉을 갖다가 몇 퍼센트를 볼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1분봉을 갖다가 1분봉을 갖다가 우리가 2분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자 1분봉을 갖다가 1분봉에서 2% 정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 뭐 3%를 볼 것이냐. 아니면 4%를 볼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2%를 하면 종목이 많이 뜨겠죠. 종목이 많이 뜨고 3%나 4%는 종목이 적게 뜨겠지만은 잘못하면 딱 여기가 최고점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1분의 2% 혹은 아니면 한 3분의 3% 이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3% 그러니까 2분 3분봉으로 해서 그죠? 요거를 갖다가 3분봉으로 해가지고 일봉 그죠? 일봉전 종가를 갖다가 3% 이상. 자, 3% 이상 올라온 종목. 그러니까 3분봉으로 하면 3%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봉을 가지고 해서 2%. 요 정도로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뭐 더 보고 싶다. 아니면 난 더 적게 하고 싶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만들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 거래량을 갖다가 1분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좋으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1분에 한 3만 주 정도, 1분에 한 3만 주 정도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기다가 가격 조건 넣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나는 뭐 만 원 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자세한 거는 못 해드리겠지만 아까 중요한 거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갖다가 잘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종목들을 다 여러분들도 잡을 수가 있고 급등주를 하실 수가 있고 급등주를 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네. 한번 볼까요? 네. 여기까지네요. 네. 네, 이렇게 급등주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 반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반장님과 함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단계별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화면 보시고 눈 크게 뜨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5만 원에 3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건설주들 흐름이 좋았죠. 현대건설 6%대 오늘 오르면서 4만 800원에 마감이 됐는데 매수가가 5만 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반장님, 현대건설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가 터졌죠. 즉 6.5조짜리 플랜트를 갖다가 사우디에서 수주를 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이 단기 움직임이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5만 원이면 실제 이 정도 가격 5만 원이면 지금 손해가 조금 있으신데 자, 오늘 같은 날 분봉을 보면 거래량이 지금 순간적으로 터져가지고 44,000원 최고점 찍고 계속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는 단기 추세로 해가지고 올라왔지만 그 물량을 갖다가 다 뺐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이라고 해도 5만 원 지금 이렇게 좋은 뉴스, 즉 6.5조라는 뉴스가 떴는데도 실질적으로 가지 못하는 거 보면 조금 뭐랄까요, 모멘텀이 약하다고 그러나요? 6.5조짜리인데도 못 올라갔으면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한 4만 원 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위험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선을 갖다가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우량주들이라도 뉴스가 터지거나 아니면 호재성 이슈가 터졌는데 이렇게 확 떴다가 밀리면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HNKCP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11,060원에 30% 들고 있어요. 라고 뒷자리 275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마감가가 9,990원이에요. 만약에 11,06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반장님? 네, 잠깐만요. 네, NHNKCP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 추세선을 갖다가 지금 지키려고 하다가 여기서 추세선을 갖다가 지키면서 지금 한 20일 가까이를 갖다가 횡보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지를 못하고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오늘같이 시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10,000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신저가를 찍었네요. 오늘 신저가 찍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좀 오르기를 기도를 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세상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 못 해드려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매도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이렇게 내가 좀 잘라주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좀 습관을 기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 상담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해드릴 말씀은 해드려야 되니까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롯데관광개발 가지고 있습니다. 15,2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현재 11,03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네요. 15,200원에 30% 들고 있다라고 보내주셨으니까, 반장님 롯데관광개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태까지 모든 종목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무너졌고, 지금 원래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좀 관광 쪽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요즘 그게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롯데관광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을 좀 잡고 한 10,000원 정도 마지노선을 잡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관광개발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내 상담이 방송을 타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혹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로는 샵 0082번으로 한용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주신 한용수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